엄연히 국민의힘의 참패, 민주당의 압승이거든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 뭐 그게 국민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국정 운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표로 이렇게 증명한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강론 자질구레하게 연탄하고 셀카 찍고 이런 거는 내가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대통령이 지금 앉아서 임기가 2년도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자기 조사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당분간 지도부 공백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송영훈 대변인님, 이제 앞으로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그 방식과 뭐 여러 가지 형식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라는 쪽과 그 전까지 당 수습을 위해서 어느 정도 비대위를 좀 다시 꾸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 지금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직 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월요일에 지금 4선 이상 중진들 그 중진 회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선자 대회도 열어서 그 108분의 당선인들을 좀 모셔놓고 전체적인 총리를 좀 모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대위와 전당대회는 각각 일단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로 가면 이제 당의 리더십이 빨리 안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이 전당대회에 나올 후보군이 어떤 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헌상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은 대선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이게 민주당은 1년인데 국민의힘은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전에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당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권 주자는 당대표가 설령되더라도 1년 6개월. 그러니까 역산하면은 2025년 중반에 이걸 내려놔야 되는 내년 거죠. 6월 그렇습니다. 정도. 그래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대권 주자가 아닌 분들만 당대표에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전당대회를 조기에 실시한다고 해도 당의 리더십이 빨리 안정이 될 수 있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중간에 비대위를 교두보로 놓고 약간 비대위를 통해서 안정기를 거친 다음에 좀 더 적합한 분들이 전당대회에 등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전당대회 실시를 하자 이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어서요. 이것은 다 좀 열어놓고 한번 토론을 해볼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썩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 일단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당헌의 요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여당 대표는 누가 맡아도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본인의 경험과 경륜을 모두 쏟아부어도 사실은 여태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거든요. 네. 6공화국 역사상 대통령이 5년 임기 내내 그 여소야대 환경에서 국정을 수행해야 되는 게 처음입니다. 게다가 지금 정권이 만으로 2년밖에 안 됐는데 계속 거대 야당, 심지어 집권 야당이라는 얘기마저 나오는 192석의 거야와 수시로 협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 직을 맡아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 정신이 있는 분들께서 이 당대표직에 도전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차기 국민의힘 당권을 쥐고 가는 게 맞을 건지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4선 중진에 안정감 있는 의원들이 자리를 얻어야 할지 아니면 뭐 30대 이번에 초선에 당선이 된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도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을 앉혀서 쇄신의 이미지를 더 가져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백가쟁명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워낙 사상 그 유례 없는 그라운드 제로 상태잖아요. 지금 뭐 여권의 입장에서는 뭐 제가 표현하기 뭐지만 괴멸 상태로 사실 봐야 돼요. 엄중한 심판을 받았으니까. 자, 근데 전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새로운 당권이라는 리더십을 주기 위해서는 이 당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근데 여기서 이번 총선에서 한 세 가지가 정확하게 관통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촌야, 일단 1번이 여촌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촌으로 생각하는 시골, 농촌 지역, 어촌 지역 여기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높아서 당선장을 많이 냈어요. 특히나 충청권 벨트에서 그랬어요. 근데 대도시, 이른바 경부선 축이라든가 대도시가 형성된 데서는 여지없이 민주당 후보들 다 이겼어요. 그럼 여촌야대가 이게 과연 수권 정당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 제가 사후 분석은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60대 이상 고령층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많이 찍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인정하다시피 4050은 전부 민주당 지지였다는 게 가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고령화 정당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은
비수도권 정당이 돼버렸어요. 영남 정당이 돼버렸어요. 이번에 수도권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영남 PK 정당. 그러니까 TK와 PK 정당인 거죠. 자, 그러면 비수도권 영남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거꾸로 얘기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총선에서 이제 일당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나마 다시 한번 그 정권을 이어받아서 수권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세 가지를 타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권에 대한 리더십의 기준은 이 세 가지를 타파할 수 있느냐에서부터 좀 출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영남 정당 탈피하는 후보를 보여줘야 하고. 영남 출신은 안 된다 이 뜻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도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 당권 후보가 나와야겠죠. 수도권에서 당선된 젊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추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 이른바 그 수원 벨트든 뭐 그게 예. 경부선 축 벨트든 어디든 그런 벨트화된 대도시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당임을 입증해야 될 당권 주자가 나와야죠. 저는 이 세 가지에 부합하는 당권 주자. 그래서 저는 지금 비대위든 뭐든 간에 일단 총의를 모으고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후보를 압축시켜 나가야 된다고 봐요. 한 가지만 더 이게 국민의힘이니까 여쭤보고 우리 차 교수님에게도 발언 기대요. 송 변호사님. 그러면 이 새로운 한동훈 포스트 한동훈의 이 당을 이끌 사람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은 이제 당에서 물론 결정하겠지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은 용산에서 너무 이른바 윤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해서 현직 당대표도 쫓아내고 또 윤심이 작동을 해서 용산에서 좋아할 만한 사람이 뭐 비대위든 아니면 또 당대표로 오는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끊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윤심은 작동 안 한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그 2023년에 있었던 38 전당대회, 그 38 전당대회의 결과가 결국에는 그 후 1년 동안 성공적인 것이었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임기를 못 채웠고 당은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가서 총선에서 크게 패배했어요. 그러면은 38 전당대회 때 했던 것에 반대로 하면 됩니다. 대통령실은 엄정 중립을 지키고 그다음에 또 그 경선 룰 같은 것도 당시에 당원 100%로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38 전당대회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당심과 국민 여론을 골고루 반영하는 그런 룰로 전당대회를 치러야겠죠. 결국에는 그 38 전당대회는 실패한 것이고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면 거기에 다 답이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이번 당대표나 지도부 선출에서는 윤심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얘기까지 하시는군요. 그래야 되겠죠. 네. 예,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송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럴 것 같았어요. 예.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당선자들 입장에서는 보면 앞서 우리가 대통령 입장에서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정말 이 지금 당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갖고 갈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왔다가 또 지난번처럼 험한 꼴 당할 수 있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기 앞두고 바로 골대를 지금 옮긴 셈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당신 100% 룰을 바꿨다는 측면. 그런 측면 때문에 바로 유력한 당권 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도전을 포기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지난번 38 전당대회 이전으로 룰을 복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아마 당선자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지금 뭐 당장 그 중진들 의견을 모은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진들 의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초선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그 초선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당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상당히 나름대로 이번에 총선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느낀 소감이 상당히 남다를 거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심을 어떻게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당 지도부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식견과 소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분들이 저는 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상황이 돼야만 아마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만 아마 지금 도전하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는 저는 유승민 전 의원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한동훈 체제가 끝나고 나면 어떤 체제가 등장할까? 이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총선이 끝나고 총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에 대해서 이토록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유독 이번에는 여당이 참패를 했다는 모두가 공감하는,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참패 분위기 속에서 참패의 주역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또다시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약간 특이한 정치적 현상이 발생했는데 잠깐 영상 보고 이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그 수습 방안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과 상의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당선된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쉼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어려울 때 들어와서 선관위 원장을 한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 당대표를 하게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많이 소모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더 질 수 있는 거를 그나마 덜 지게 했다고 보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여당에 엄청난 지금 악재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한동훈의 개인기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보였거든요. 근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셀카 찍는 데 바빴어요.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보면 책상마다 다 줄 거 있어. 그렇죠. 그 조직들이 그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싸움을 했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를 반대합니다. 이미 사퇴했어요. 네? 아, 사퇴했습니까?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와서 맹활약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씨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좀 너무 조소적인 것 같아서. 여튼요. 한동훈 위원장은 전 위원장이죠. 이분의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될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왜 관심을 가질까? 총선에 참패한 그 책임을 지고 여의도를 떠나겠다고 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 국민은 관심을 갖고 있을까? 이유는 무엇이고 그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이번 총선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작동했지만 사실은 100일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투샷이 이른바 굉장히 뭐 여론조사도 그랬고.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 그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그 지지도 뭐 여야 1위에 오른 적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 비슷하게 각주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거는 개인의 셀럽의 수준을 넘어서 보수 진영에서 어쨌든 차기의 어떤 지도자 후보군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107일 만에 물론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총선 무대의 뒤로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줬던 잔영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와 강력하게 각을 세웠던 것은 보수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한 후련함 혹은 그다음에 그 좀 멋진 포스로 아마 기억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인구의 회자 될 것 같고 두 번째 한동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에서 저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듯 보여도 나중에 바람과 함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라지고 어떻게 지금 본인이 이른바 휴직의 시간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학 갔다가 돌아오지 바람처럼 다시 일어나진 않는. 그러니까 유학도 저는 제가 보면 유학 안 갈 것 같아요. 국내에나 머물러 국내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권 도전이라는 게 뭐 오래 있을지 아니면 비대위 기간을 거쳐서 뭐 내년 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다음 당권에 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당권 전당대회가 조금 뒤로 간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데 전당대회가 뭐 3, 4개월 내에 치러진다면 그건 가능성이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107일 동안 보여줬던 사실 저 이미지를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싸움닭 같은 이미지, 그다음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투사 같았던 이미지, 이것들은 이제 정치 영역에서 조금 순화시켜서 나오는 것도 한동훈 위원장의 필요한 축적의 시간이라고 봐요. 저는 경제는 압축 성장이 있지만 정치는 압축 성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압축 성장을 너무 했기 때문에 좀 약간 휴직을 가져서 다시 리빌딩해서 돌아오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정치적으로 봅니다. 부활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군요. 저는 어쨌든 정치적 부활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치판에 다시 돌아와서 재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거는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면 꼬리를 물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국민의힘의 지도부로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떤 큰 역할을 하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그 일정한 역할을 맡게 해서 돌아온다고 했을 때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여기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총선을 거치면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다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약간 찌라시성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통령과 돌아온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관계 정립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치는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그 말씀하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해지지 않는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복귀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우리가 조금 전에 38 전당대회 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대통령실이 정말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올바른 지도부를 뽑고 당이 건강하게 재건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서도 정말 엄정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의지가 확인이 됐을 때 복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임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한 1년이든 끝나갈 무렵에 이제 여권에서도 차기 대선 주자를 뽑는 그 시기가 됐을 때 돌아오는 게 타이밍상 가장 좋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짧게만 덧붙이면은 예. 우리가 정치인은요 완전히 퇴장하기 전까지는 쉬는 것도 정치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격언에서 쉬는 것도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치는 쉬는 것도 정치예요. 그러면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더라도 어딘가 안 보이는 곳에서 웅기조식하면서 뭐 능력과 실력을 가다듬고 있어도 그 과정이 전부가 다 정치입니다. 3년 2개월 남았으니까 2년은 쉬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아니, 꼭 해석을 그런 하겠습니다. 의미는 아닙니다. 그 정도 쉬면은 이제 잊혀지는 거 아닌가요? 차재원 교수님께서 어떻게 저는 보세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할 상황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이 달랐네요. 예. 아니 조국 혁신당이 지금 1호 법안으로 뭘 낸다고 그랬죠? 한동훈 특검법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여기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응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부권 행사 사안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 이거 지금 한동훈 특검법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패스트트랙 태우면 거의 또 300일 가까이 질질 끌 건데 예.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또 그 상황 동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적으로 야당의 공격 선상에서 계속 지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식의 대응의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보고 그러나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상당히 실패를 했지만 저는 얻은 것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네. 절반의 성공 정도는 했다고 봐요.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보수 정치권에 유력한 대안으로 한 사람으로 분명히 자리한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그 실패한 부분을 본인이 보완을 해야죠. 네. 이 본인이 사실 비대위원장 될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여의도 300인의 이 어법이 아니라 5천만 법으로 이야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그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여론들이 많이 호응하고 그러면서 막 국민적 인기가 높았던 것이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딱 그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탁탁 찔러주는 예. 그런 일종의 뭐랄까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맞는 그런 현안과 어법을 구사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종의 사이다 발언 같은.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선거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어느새 여의도 300인의 목소리보다도 더 험한 목소리로 갔잖아요. 뭐 땡같이 어떻고 뭐 쓰레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가다버린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여당의 집권당의 대표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번 총선은 저쪽에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심판을 넘어서 이 총선 이후에 펼쳐질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미래의 비전과 가치 정책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다른 역할을 그렇게 야당을 공격하는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먼저 자신이 모든 걸 쏟아붓다 보니까 여당으로서의 미래를 채워야 될 몫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한동훈은 무엇 때문에 정치하지? 뭘 만들려고 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할 수 없이 조금 이 정치 일선에 물러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자신만의 그 정치적 콘텐츠를 채우는 것만 잘한다고 하면 또다시 저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어떻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 문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온다고 할 때 나는 한동훈을 지지할래. 뭐 우리 차기 대표 또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나는 한동훈을 지지할래. 이런 분위기나 흐름은 어느 정도예요? 글쎄요. 후자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08분의 당선인들을 다 만나봐야 그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의 그 선거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크게 잘못해서 이렇게 대패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내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환경 자체가 워낙에 쉽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것이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9회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레토릭입니다만은
그걸 환원해 보면은 대략의 예상 의석수가 얼마인지를 정치권에서는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했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청계광장에서 최종 유세하고 그 뒤에 도보 유세가 한 3시간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탈진한 상태가 돼서 그걸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까지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결과가 이러니까 잘했다고야 하긴 어렵겠지만 본인의 책임으로 대표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이제 다시 돌아와 컴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군요.